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헤쳐 볼 사려는요. 중국의 AI 반도체 기업이죠. 바로 캄브리콘에 대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AI가 세상을 바꾸는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마치 아주 오래전 지구에 갑자기 다양한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그 캄브리아기 대폭발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마침 오늘 살펴볼 이 회사의 이름도 여기서 따왔다고 하네요. 뭔가 좀 의미심장하죠. 이번 분석을 통해서는요, 이 캄브리콘이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AI 기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AI 칩이 도대체 뭔지, 특히 AI를 처음 접하시는 당신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칩 하나가 전체 AI 생태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또 더 나아가서 이 분야의 투자를 혹시 고려하고 계시다면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숨겨진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AI 세계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관련 투자의 리스크까지 좀 알고 싶다 하시면 오늘 이야기가 아주 유용할 겁니다. 자, 그럼 이 자료들 함께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선 캄브리콘,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2016년 중국 베이징에서 설립됐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AI 칩 설계에 모든 걸 건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딥러닝 연산에 최적화된 AI 반도체, 그러니까 주로 NPU, 신경망 처리 장치나 아니면 GPGPU, 범용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불리는 것들을 직접 설계한다는 점이에요. 이 칩들이 거대한 클라우드 서버부터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그리고 다양한 스마트 기기까지 AI가 필요한 거의 모든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AI의 두뇌를 만드는 거네요. 이 회사를 이끄는 사람들도 좀 흥미로운데요. 천티엔스, 천윈지라는 형제라고 하던데 중국 과학계 엘리트 코스를 밟은 뭐랄까 소위 천재 형제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중국 과학원 CAS라고 하죠. 거기서 2008년부터 이미 캄브리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AI 칩 연구를 시작했었고요. 그걸 이제 2016년에 스핀오프해서 회사를 딱 설립한 겁니다. 아, 연구소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회사로 이어진 거군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 회사 이름 캄브리콘 있잖아요. 그 의미를 좀 더 풀어보면 재미있어요. 고생대 캄브리아기, 그러니까 약 5억 4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서 생명체 종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를 캄브리아 대폭발이라고 하잖아요. 창업자들이 바로 이 이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AI 기술이 현재 가져오고 있는 그 혁신과 변화가 마치 새로운 기술 생태계의 대폭발과 같다. 이런 야심찬 비전을 담고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AI 기술의 파급력을 이름에 딱 담았다는 건데, 근데 딥러닝에 특화된 AI 반도체 이 말이에요. AI를 처음 접하는 분들께는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컴퓨터의 CPU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특히 AI를 처음 접하시는 당신을 위해서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뇌가 다양한 생각을 하고 학습하는 것처럼 AI도 복잡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잖아요. 이때 AI의 두뇌 역할을 해지는 핵심 부품이 바로 AI 칩입니다. 자, 일반 컴퓨터의 CPU, 중앙 처리 장치죠. 이게 되게 다재다능해서 문서 작업, 인터넷 검색, 간단한 게임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두루두루 처리하는 뭐랄까 만능 스위스 칼 같은 존재라면요. 캄브리콘이 만드는 NPU나 GPGPU 같은 AI 칩은 특정 임무, 그러니까 AI의 학습이나 추론처럼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동시에 그리고 아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작업에 특화된 거예요. 비유하자면 초고성능 전문가용 드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훨씬 효율적으로 AI 연산을 해내는 거죠. 아하, CPU가 일반적인 계산을 잘하는 만능 일꾼이라면 AI 칩은 AI가 똑똑해지기 위한 그 복잡한 수학 문제풀이 같은 특정 작업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는 전문가다. 아, 이해가 쏙쏙 됩니다. 자, 그럼 이 전문가를 만드는 캄브리콘, 그 성장 과정은 어땠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정말. 2017년에 첫 제품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캠브리콘 1A 칩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가능성을 좀 인정받기 시작해서요. 2018년에는 알리바바, 레노버 같은 중국의 대표적인 IT 대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합니다. 이때 이미 기업 가치가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조 원 가까이 평가를 받았어요.
와, 설립 2년 만에 3조 원 가치라니 시작부터 대단했네요. 그리고 2020년에는 상장까지 했죠. 맞습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기술주 중심 시장인 스타마켓에 상장을 했죠. 그러면서 약 3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상장 첫날 주가가 무려 230%나 폭등했어요. 그래서 한때 기업 가치가 120억 달러, 약 15조 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시장의 기대감을 그냥 한 몸에 받은 아주 화려한 데뷔였죠. 정말 드라마틱한 성장이네요. 근데 자료를 보면 그 이후에 큰 어려움이 닥친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네, 바로 그게 2022년에 터진 미국의 제재 조치가 결정타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기술이나 부품이 특정 해외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제한하는 수출 제한 대상, 엔티티 리스트라고 하죠. 거기에 캄브리콘을 포함시킨 겁니다. 아, 엔티티 리스트요? 예,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당시 캄브리콘은 자기들이 설계한 최첨단 AI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기술이 들어간 장비 없이는 TSMC도 첨단 칩을 만들기가 어렵고 설사 만들더라도 캄브리콘에 공급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진 겁니다. 사실상 생산 라인이 막힌 거죠. 설계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실제로 만들어낼 방법이 막혀버린 거군요. 야, 이거 정말 큰 타격이었겠는데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세계 최고의 자동차 설계도를 그렸는데 그 차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최첨단 공장의 문을 닫아버린 거란 같은 상황이죠. 이 여파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캄브리콘은 야심차게 추진하던 자율주행 칩 사업부 싱고라고 있었는데 거기 인력을 절반이나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했고요. 실적도 막 곤두박질 쳐서 2023년까지 무려 7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초기 투자자들은 좀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하기보다는 지분을 매각하면서 발을 빼기도 했고요.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흥망성쇠를 넘어서 뭔가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AI나 반도체 분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야 할 부분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 사례는 지정학적 갈등,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같은 외부 요인이 첨단 기술 기업의 명운을 얼마나 크게 좌우할 수 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설계 소프트웨어, 제조 장비, 소재, 생산 공정 등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더 취약하거든요. 미국의 제재 하나가 대만 기업 TSMC를 통해서 중국 기업 캄브리콘의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 딱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건 비단 중국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AI 관련 기업에 투자하시는 당신도 이런 리스크를 염두에 두셔야 해요. 언제든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긴장이나 정책 변화가 관련 기업들의 공급망, 매출, 심지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는 상수라고 봐야 합니다.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군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캄브리콘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반전이 가능했던 거죠? 네. 여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4년부터 캄브리콘이 정말 놀라운 반등을 시작합니다. 가장 큰 배경은 좀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제재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맞서서 AI 기술 자립, 이걸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한 지원 정책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 미국의 제재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같은 미국 회사의 고성능 AI 칩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빈자리를 캄브리콘 같은 자국 기업이 파고들 기회가 생긴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막히니까 대체제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캄브리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내 AI 기업들이 뭐 울며 겨자 먹기라도 자국 칩을 써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캄브리콘은 그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거죠. 덕분에 2024년 한 해 동안 주가가 무려 500%나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500% 상승이라니, 와, 정말 대반전인데요. 그럼 실적도 좀 뒷받침이 되었나요? 네, 2025년 상반기 실적은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4배 증가했고요. 순이익 10억 위안, 약 1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900억 원 정도를 기록하면서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사이에 주가가 또 2배가 뛰고 시가총액이 5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거의 95조 원 수준까지 치솟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야. 네, 딥식 같은 주목받는 AI 스타트업부터 바이트댄스, 그러니까 틱톡 모회사죠. 그리고 알리바바, 바이두 같은 중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캄브리콘 칩을 대규모로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고객 기반도 확실히 다졌고요. 이제 중국 AI 생태계 내에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외부 환경 덕분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캄브리콘 자체의 경쟁력은 뭐였을까요? 왜 다른 중국 기업이 아니라 캄브리콘이 이 기회를 딱 잡을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물론입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죠. 첫 번째,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소프트웨어 호환성 전략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AI 분야는 하드웨어인 칩만큼이나 그 칩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중요하거든요. 현재 AI 개발 환경은 사실상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거의 표준처럼 사용되고 있어요. 아,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환경에 익숙하고 이미 만들어둔 AI 모델들도 대부분 엔비디아 칩에서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캄브리콘은 바로 이 점을 간파한 거죠. 그래서 자사의 칩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엔비디아 쿠다와 최대한 호환되도록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캄브리콘 칩으로 바꾸더라도 기존에 짜놓았던 코드나 학습시킨 AI 모델을 큰 수정 없이 비교적 쉽게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 OS를 바꿔도 쓰던 앱 대부분을 그대로 쓸 수 있으면 편리한 것처럼요. 이 전략 덕분에 경쟁사인 화웨이의 자체 AI 칩 어센드라고 있는데 그것보다 개발자 편의성 측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발주자로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아주 영리한 선택이었던 거죠. 이야, 기술적인 디테일 하나가 시장 판도를 바꾸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군요. 다른 요인들도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중국의 유망 AI 스타트업인 딥식 AI와의 성공적인 협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딥식이 개발한 딥식 V3라는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죠. 이게 캄브리콘의 AI 칩 위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된 첫 번째 주요 사례가 되면서 시장에 딱 보여준 거죠. 캄브리콘 칩으로도 저런 고성능 AI 모델 충분히 돌릴 수 있네 하고요.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신제품 사이원 600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 칩은 엔비디아의 최상위 칩인 H100에 필적하는 성능을 목표로 개발돼서 출시 전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강력한 뒷배가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자,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죠. 당신이 만약 AI 분야, 특히 칩 관련 기업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캄브리콘의 사례는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먼저 기회 요인부터 좀 짚어주시죠. 가장 큰 기회 요인은 역시 중국 정부의 AI 자립 정책의 핵심 수혜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수요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딥식 같은 신생 간자부터 알리바바, 바이두 같은 거대 기업까지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탄탄한 수요 기반을 갖췄다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설명드린 소프트웨어 호환성이라는 기술적 강점도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고요.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는 중국 내 수요를 흡수할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들어보니 매력적인 기회 요인들이 분명히 있네요. 하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고 아까 말씀하신 생산 문제도 있었는데 리스크 요인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더 냉정하게 봐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이 눈부신 성장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훨씬 신중해야 합니다. 몇 가지 큰 리스크 요인을 짚어봐야 하는데요. 첫째, 아까 잠시 언급된 생산 능력의 한계입니다. 캄브리콘은 칩 설계는 하지만 자체 생산 공장, 팹이 없는 팹리스 기업이거든요. 현재 중국 내 최대 파운드리인 SMIC의 7나노 공장의 생산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 SMIC의 첨단 공정 생산 능력, 캐파라고 하죠. 이게 TSMC에 비하면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아, 그러니까 수요는 넘쳐나는데 그걸 받쳐줄 만큼 칩을 찍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 마치 주문이 폭주하는 맛집인데 주방이 너무 작아서 음식을 제때 못 내놓는 상황이랑 비슷하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아무리 주문이 밀려들어도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하면 매출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둘째는 정말 살인적인 수준의 밸류에이션, 즉 고평가 논란입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폭등하면서 향후 예상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Forward P라고 하죠. 이게 한때 235배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35배요? 와,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I 초보자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PE 비율을 아주 간단히 말해서요. 현재 주가로 그 회사 주식을 샀을 때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만으로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데 이론적으로 몇 년이 걸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235배라는 건 이론상 235년이 걸린다는 뜻이죠. 물론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입니다만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다른 기술주와 비교해도 이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에요. 현재 기업의 실제 이익 창출 능력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너무 멀리 앞서가고 있다 이런 비판과 함께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성장 기대감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235년은 정말 좀 아찔한 숫자네요. 다른 위험 요인은 없나요? 물론 더 있습니다. 셋째, 경쟁 심화입니다. 컴브리콘만 있는 게 아니죠. 중국 내에서도 화웨이가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력으로 자체 AI 칩, 아까 말한 어센드 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칩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이라는 한정된 파일을 두고 벌이는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겁니다. 넷째는 실적 안정성입니다. 이제 막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이게 반짝 효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이익 구조로 안착했는지는 좀 더 몇 분기 더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근본적일 수 있는 리스크인데요. 바로 정치 및 정책 변화 리스크입니다. 현재 캄브리콘의 급성장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에 크게 힘입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정책 기조가 바뀌거나 지원 강도가 약해진다면 기업의 성장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는 셈이죠. 이야, 들어보니 기회만큼이나 리스크도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결국 이 캄브리콘의 사례는 중국 기업 이야기지만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캄브리콘은 물론 중국 기업이지만 이 회사가 겪은 부침과 재기는 글로벌 AI 산업, 특히 반도체 분야에 투자하는 모든 분들이 주목해야 할 어떤 보편적인 교훈과 리스크 유형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공급망 문제, TSMC 생산 차질,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제재, 밸류에이션 부담, 고평가 논란, 기술 경쟁 심화, 화웨이 같은 경쟁자, 정책 의존성, 중국 정부 지원 같은 요소들은요. 앞으로 어떤 AI 관련 기업을 분석하던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당신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던 다른 나라 기업에 관심을 두던 이 복잡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각이 이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깊은 탐구를 좀 마무리해 볼까요? 캄브리콘이라는 창을 통해 들여다본 AI 칩의 세계, 정말 역동적이었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AI 기술의 그 무한한 가능성과 동시에 정말 살얼음판 같은 변동성, 치열한 기술 경쟁의 현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하는 지정학과 정책의 막대한 영향력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특히 그 소프트웨어 호환성이라는 거 어찌 보면 작은 디테일인데 그게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참 인상 깊었고요. 맞습니다. 기술 혁신과 지정학적 변수가 막 충돌하고 융합하면서 AI 분야의 판도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게 또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를 정말 실감하게 해주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캄브리콘이 보여준 그 극적인 재기처럼 앞으로 AI 칩 분야에서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기술적인 혁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사건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AI 연산 방식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그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아주 미세한 신호들을 어디서 어떻게 포착하고 또 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